안녕하세요. 여주대학교 의료재활학과 김도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기능의부학 4주차 수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벌써 기능의부학도 4주차죠, 그죠? 4주차인데, 우리가 이제 앞에 쪽에서 뭐 뼈대라든지 신경이라든지 근육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를 통해서 어깨관절 복합체에 대해 있는 근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팔굽관절과 아래팔 복합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뭐 지난번하고 이제 맥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근육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어떤 데 쓰이는지 알아야 되며, 그리고 시작과 끝, 그 다음에 액션, 그리고 신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위팔 두갈래근이에요. 위팔 두갈래근이고, 위팔 두갈래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깨 관절에도 한번 했었죠. 그래서 긴 갈래 같은 경우에는 긴 갈래 같은 경우에는 어깨 관절과 팔굽 관절 모두 관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팔굽 굽힌 근육에도 위팔 두갈래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어깨 관절에도 영향을 주고 팔굽 관절에도 영향을 주니까 위팔 두갈래근은 두 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역시 이제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죠? 시작과 끝 부분, 그리고 긴 갈래, 짧은 갈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복습하시면 되고, 지난번 어깨 관절 때 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그대로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긴 갈래는 어깨뼈 위 관절 오목의 결절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짧은 갈래 같은 경우에는 어깨뼈 부리돌리에서 끝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착점은 둘 다 똑같고 노뼈 거친면과 안쪽 팔꿈치의 근막에서 끝나고요. 아래팔 굽힘, 뒷침, 팔 굽힘 적용을 하면서 근피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윗팔근이라는 근육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새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로 나오죠. 처음 보잖아요. 그죠? 자, 구용어로는 우리가 상완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신용어로는 윗팔근입니다. 그죠? 영어로는 브라키알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윗팔 두갈래근 안쪽에 이렇게 짧게, 윗팔 두갈래근보다는 짧게 안쪽에서 곧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죠. 그쵸?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시작 지점에서 끝 지점을 잡아당기게 되면 역시 엘보 플렉션, 즉 팔굽관절의 굽힘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뭐 이런 거는 이제 팁이기는 한데, 윗팔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이제 팔굽관절 굽힌근입니다. 안쪽에서 팔굽관절을 구부릴 때, 플렉션 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나타내게 되고요. 아랫팔의 모든 위치에서 작용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나오겠지만, 브라키얼 라디알리스가 나올 거고,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바이셉스가 있죠, 그죠? 위팔 두갈래근이 있는데, 위팔 두갈래근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이 천장 방향으로 있는 슈피네이션 방향에서 아셔야 됩니다. 잠깐 지금 제가 망설였던 이유가 제가 수피네이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라는 걸 잠깐 고민했어요, 지금. 앞에 했던 내용들은 이제 거의 다 안다라는 전제 하에 시작을 합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라든지 뭐 뼈대라든지 관절이라든지 근육 이때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충분히 그걸 메꿔 놓으셔야지 대면 수업을 했을 때 훨씬 더 이제 퀄리티 있는 수업이 진행이 가능하니까, 우리 이제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혼자서 공부를 할 때 자기주도 학습을 좀 진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좀 불안하기는 한데, 안 할 것 같아서 불안하기는 해요. 그래도 제가 뭐 방법이 없죠. 여러분들 공부니까 여러분들 계속 하라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위팔 두갈래근 같은 경우에는 슈피네이션, 즉 손바닥의 천장 방향으로 있는 이 자세에서 여러분들 팔굽관절을 구부릴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요, 좀 이따가 나오게 된 브라키얼 라디알리스라고 하는 위팔 로근이 있어요. 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컵 잡는 자세, 그 자세에서 팔을 굽혔을 때 가장 강력하게 팔굽관절 굽힘을 작용을 합니다. 근데 위팔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방향, 즉 모든 위치에서 팔굽관절 굽힘 작용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위팔근은 위팔의 앞면에 있으면서 위팔 두갈래근의 깊은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갈래근이 더욱 돌출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헬스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알통 근육 막 만들면 위팔근이 쑥 위팔 두갈래근을 더 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알통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제 위팔근의 시작 부분은 요 지점입니다. 그죠? 요 지점인데 위팔뼈의 앞면입니다. 그죠? 뒷면도 아니고 옆면도 아니고 앞면에 한 3분의 1 지점에서 좌뼈의 거친 면 요 부분에 갖다 붙습니다. 요 부분이 더 잘 보이네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갖다 붙어서 팔을 이렇게 끌어당긴다라는 거 아시겠죠? 뭐 작용은 간단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팔굽관절 굽힘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작 지점은 위팔뼈의 앞쪽 몸통, 몸쪽 절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팔뼈의 앞면에 한 3분의 1 지점입니다. 먼 쪽에 3분의 1 지점, 요 지점이죠, 그죠? 요 지점이고요. 좌뼈에 거치면 여기다 갖다 붙습니다, 그죠? 요 지점에 갖다 붙어요. 그리고 아랫팔에 굽힘 작용을 합니다. 즉 팔굽관절 굽힘 작용을 하고요. 신경은 근육 피부 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까 위팔 두갈래근하고 똑같죠, 그죠? 됐나요? 자, 세 번째로 볼 우리가 근육은 위팔 노근입니다.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근육이죠. 그쵸? 위팔 도갈래근, 위팔근, 그 다음에 위팔 노근인데요. 위팔 노근, 뭐 상완요골근, 뭐 구용으로는 상완요골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뭐 이게 더 익숙하죠. 그쵸? 상완요골근이고요. 자, 영어로는 브라키올 라디알리스입니다. 브라키올 라디알리스.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지만 위팔 두갈래근 같은 경우는 수피네이션 포지션에서, 위팔근은 모든 자세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중립 자세에서 단독작용이 일어납니다. 위팔 로근 같은 경우에는 중립 자세에서, 즉 중립 자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손바닥이 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손등이 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즉 우리가 좀 더 유식하게 표현을 하면 슈피네이션 포지션도 아니고 프로네이션 포지션도 아닌 그 중간 자세에 있는 아이를 우리는 중립자세라고 얘기하고, 중립자세를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뭐 동작으로 가면 편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컵 집죠, 그죠? 컵 집고 물 먹잖아요, 그죠? 물 먹을 때 팔꿈치 구부리잖아요, 그죠? 그때 단독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팔 로근 같은 경우에 뉴트럴 포지션에서 엘보 플렉션을 잘 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지점이 위팔뼈의 앞쪽 몸통 먼쪽 절반에서 시작을 하고 노뼈 거친 면에 갖다 붙습니다. 그리고 팔굽관절 굽힘을 하고, 얘는 신경 지배가 다르죠. 노신경입니다. 아까 전에 위팔 두갈래근하고 위팔근 같은 경우에는 어디였나요? 뭔 신경의 지배를 받았나요? 근육 피부 신경의 지배를 받았죠. 얘는 신경 지배가 다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만약에 뭐 혹시나 재수없지만 만약에 뭐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근육 피부 신경이 손상됐어요. 근육 피부 신경이 손상되면 여러분들 팔굽관절을 구부릴 수 있을까요? 구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녹음하는데 보니까 중간에 물 먹는 소리가 좀 들어가더라고요. 목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수업할 때도 물은 먹잖아요. 그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육피부신경이 손상됐어요. 팔굽관절을 구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 있잖아요. 레디알 너브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력 자세에서 팔을 구부릴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나요? 어떤 신경이 손상됐을 때 대체해서 다른 신경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제어를 진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제어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보조기라든지 뭐 다른 의지라든지 이런 처방을 했을 때 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사항으로 생각을 해두시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팔 끝관절의 굽힌 근육 중에서 원업침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업침근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원회내근이라고 얘기하고 프로네이트 테레스 머슬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얘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우리가 그래서 원업침근, 네모업침근을 똑같이 이제 뭐 똑같이는 아니지만 동일하게 이제 작용을 묶어가지고 보통 보기도 하는데 뭐 어차피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원업침근 같은 경우에 그 팔꿈치 쪽에서 그리고 네모업침근 같은 경우에는 손목 쪽에서 해서 여러분들의 프로네이션을 도와준다. 자, 이름에도 아예 역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프로네이터라고 적혀 있잖아요. 프로네이터라고 해서 내가 손 등 방향을 천장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이 원업침근, 원회내근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 지점은 위팔 갈래 그리고 위팔의 안쪽 위관절 융기에서 공통굽힘근 힘줄을 경유를 하고요. 노뼈 바닥 쪽 중간면에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자관절이라고 하면 레디알과 울라를 연결시키는 레디알과 울라가 있죠. 그죠? 요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그 관절을 얘기합니다. 자, 아까 여기가 이제 원해내근, 네모업침근, 그죠?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아래팔을 업침, 아래팔을 굽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얘는 메디안 너브의 지배를 받습니다. 정중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자, 원업침근 같은 경우에는 위팔 두갈래근과 뒷침근의 대항근입니다. 즉, 슈피네이션 머슬에 대한 반대 근육이죠. 그죠? 반대 작용이죠. 그렇죠? 높은 파워를 그래서 요구를 하고요. 업침 활동 시에 보통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 네모업침근 같은 경우 어차피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속도와 파워에 관계없이 능동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프로네이션을 여러분들이 손등 방향을 천장 방향으로 바라보게 하는 프로네이션을 강력하게 작용하고 싶을 때 특히 뭐 문골이 안 열릴 때 여러분들 쭉 잡아 당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게 사용하고 싶을 때 너의 팔뚝이 볼록 올라와서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작용을 하게 해주는 게 원업침근입니다. 근데 자, 여기 요거의 시작 부분이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요해요. 안쪽에 위관절 융기죠. 그죠? 과도하게 만약에 이 원업침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안쪽 위관절 융기가 통증이나 염증이 발생될 수 있어요. 안쪽에 있는 위관절 융기 이건 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뭐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고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안쪽 위관절 융기의 이제 과사용으로 인해서 그쪽에 있는 관절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쪽에 염증이 생기는 걸 우리는 골퍼 엘보라고 얘기합니다. 골퍼스 엘보 골퍼스 엘보라고 얘기해요. 글씨 너무 못 썼다 그죠? 유튜브 안 그래도 화면 보니까 제가 이제 낙서를 제일 많이 한 파트가 이제 계속 올라오는데 글씨가 너무 못 써서 좀 마음 아프긴 하지만 좀 쪽팔리기도 하고요. 뭐 근데 어쩔 수 없죠, 그죠? 제가 못 쓰는 거 어떡하라고요, 그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골펄스 엘보라고 얘기합니다. 안쪽에 있는 위관절 융기가 손상이 되거나 근육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관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골퍼 엘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바깥쪽도 있을 거잖아요. 바깥쪽도 있겠죠? 바깥쪽은요?
정말 싫어요, 그죠? 바깥쪽은요? 너무 못 썼다, 그죠? 너무 못 썼다, 그죠? 작게 쓰니까, 확실히 마우스로 쓰니까 작게 쓰니까 더 못 쓰겠네요. 바깥쪽은요? 골프 엘보의 반대 방향이죠, 그죠? 반대 방향입니다, 그죠? 반대 방향 테니스 엘보입니다. 요거는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테니스 엘보입니다, 그죠?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깥쪽 위관절 윤기가 손상되거나 그 주위에 있는 근육, 그 주위에 있는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우리는 테니스 엘보라고 얘기하고 안쪽 위관절 윤기에 손상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면 우리는 골프 엘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원업칭근 같은 경우는 정중신경이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중신경이 이제 포착될 수도 있습니다. 포착된다는 말은 뭐 이제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미안해요. 문제가 생겨서, 잠시만요. 문제가 생겨서, 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못하게 됐을 때, 원업침근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위팔세갈래근은 우리 또 나오죠, 그죠? 위팔세갈래근 또 나옵니다. 그래서 뭐 바이셉스가 앞쪽에서 팔굽관절 굽힘을 했다고 하면 뭐 사실 이제 여기 팔굽관절 굽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제끼고 그냥 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같은 동작이니까 뭐 비슷한 그 쌍으로 된 동작이니까 제가 그냥 묶어서 얘기했던 건데 편 상엽서 보이죠, 그죠? 미안해요. 편 근육입니다. 얘는 아시겠죠? 편 근육이고요. 편 근육 같은 경우는 위팔세갈래근, 상완삼두근, 트라이셉스 브라키알, 트라이셉스 브라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했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그죠? 갈래가 세 갈래다. 하나, 둘, 셋. 그죠? 했던 거니까 역시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여기가 긴 갈래, 짧은 안쪽 갈래, 가쪽 갈래. 그래서 긴 갈래는 투조인트 머슬이었다. 뭐 바이셉스도 마찬가지죠. 투조인트 머슬이었다. 투조인트 머슬이 뭐였다고 얘기했나요, 제가? 투조인트 머슬이 뭐예요? 어떤 관절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두 개 이상의 관절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아이를 우리는 투조인트 머슬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 아이는 투조인트 머슬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 요거는 우리가 했던 거니까 그죠? 긴 갈래, 가쪽 갈래, 안쪽 갈래, 예, 시작 지점, 그리고 좌뼈에서 끝난다. 그 다음에 팔관절과 편, 어깨편, 여기 두 개 다 관여하잖아요. 그죠? 팔굽관절, 어깨관절, 그죠? 신경은 노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은 이제 팔꿈치근 주근이라고 나와 있고요. 앙크니어스라고 얘기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 다른 아이들 뭐 아까 얘기했던 바이셉스, 트라이셉스, 그 다음에 브라키알 라디알리스 뭐 이런 아이들보다는 확실히 뭐 국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재활을 진행을 할 때도 크게 이제 막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아이는 아닌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팔굽관절을 펴고 결국 위팔세갈래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얘도 편근육입니다. 그죠? 편근육입니다. 편근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위팔세갈래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꿈치 머리 윤활낭염을 또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반복적인 마찰이라든지 과사용이라든지 충격이라든지 외상, 뭐 감염 등에 의해서 발생이 될 수 있고요. 요 우리 팔꿈치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이 이렇게 꺾여 있는데 요 부분이
이렇게 볼록 올라오게 됩니다. 뭐 이만큼은 아니라도, 요만큼도 아니라도, 미안해요. 손이 마음대로 움직여요. 이렇게 볼록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 윤활 주머니가 부풀었다, 뭐 팔꿈치 머리가 이제 윤활낭염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지점은 위팔뼈의 가쪽 위관절 융기에서 시작을 하고요. 끝나는 지점은 좌뼈의 몸통 뒤쪽에서, 몸쪽 뒤쪽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뭐 팔꿈관절을 펴고요. 노신경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아이는 뒷침근이죠. 뒷침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바이셉스하고 같이 손바닥을 천장 방향으로 향해 하는 뒷침, 슈피네이션을 시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뒷침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동작의 이제 속도나 파워 또는 뭐 팔굽관절의 각도에 관계없이 낮은 힘이 필요한 경우에는 뒷침근만 사용을 하고요. 뭐 중간 정도나 센 힘이 필요한 뒷침 같은 경우에는 위팔 두갈래근하고 함께 사용을 합니다. 아까 뭐 프로네이트하고 똑같죠, 그죠? 원회내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네모 엎침근만 사용을 하는데, 뭐 강한 힘을 사용을 할 때 원엎침근을 같이 사용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슈피네이터, 뭐 회외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슈피네이터, 뭐 뒷침근이죠, 그죠? 뒷침근만 일반적으로 손바닥 창장 방향을 바라볼 때 뒷침근만 사용을 하는데, 이제 좀 더 강력한 힘을 원할 때, 뒷침 작용을 원할 때는 우리가 위팔 두갈래근을 같이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바깥 관절 융기에 가쪽 위관절 융기에 근육근들이 집결해 있기 때문에 가쪽 위관절 융기염이 걸릴 수 있고요. 그 아이를 우리는 테니스 엘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는 팔굽관절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진행하는 그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작 지점은 위팔 가쪽 위관절 융기와 몸쪽 좌뼈에서 시작을 하고요. 바깥 가까운 쪽 노뼈 중간면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노자관절의 아래팔 뒷침 작용을 하고요. 신경은 역시 노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네모엎침근입니다. 네모엎침근. 기본적으로 프로네이션을 진행을 할 때 프로네이터. 자, 기본적으로 슈피네이션을 진행할 때 슈피네이터. 간단하죠, 그쵸? 좀 더 큰 힘이 필요할 때 원회내근.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더 큰 힘으로 슈피네이션을 진행을 할 때 바이셉스. 이렇게 카테고리를 연결시키면 좋습니다. 그쵸? 요거는 제가 한번 대면했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모엎침근 같은 경우에 프로네이터, 뭐 방형회내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네이터의 역할을 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자, 시작 지점은 먼쪽 좌뼈의 앞쪽에서 시작을 하고요. 끝난 지점은 먼쪽 노뼈의 앞쪽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시작 지점이 어디예요? 좌뼈. 끝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노뼈. 끝나는 지점 어디예요? 먼쪽. 부착 지점 어디예요? 먼쪽.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 돼 있기 때문에 프로네이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관절에서 아래팔 엎침 작용을 하고요. 역시 메디안 너브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팔굽관절에 있는 굽힘, 펴, 그리고 슈피네이션, 프로네이터의 역할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룹 9을 좀 만들어서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팔굽관절 굽힘근, 즉 엘보 플렉션 머슬 같은 경우에는 위팔 두갈래근이 있었고요. 위팔근이 있었고요. 위팔 로근이 있었고요.
팔굽관절 펴. 자, 잘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팔굽관절 굽힘을 하는 근육들은 위팔 두갈래근, 위팔근, 위팔로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팔굽관절 펴을 하는 근육은요, 위팔 세갈래근, 팔꿈치근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래팔 뒷침, 즉 슈피네이션 작용을 하는 아이는요, 슈피네이터, 즉 뒷침근과 위팔 두갈래근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아래팔 엎침 작용을 하는 아이는 원엎침근과 네모엎침근이 있었습니다. 요 네 가지 근육 액션에 그 관절 액션에 따른 근육근 구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 시험 문제 충분히 낼 수 있죠, 그죠? 다음 중 팔굽관절의 펴에 작용하는 근육은 무엇인가? 그렇죠? 다음 중 팔굽관절 굽힘에 작용하는 근육은 무엇인가? 다음 중 아래팔 엎침에 작용하는 근육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잠깐 쉬세요.